자, 결산 봐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9페이지 보세요. 우리 작은 책 79페이지. 작은 책 79페이지. 결산과 재무제표. 우리가 지금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계정 과목들을 싹 살폈어요. 우리 마지막 챕터가 결산 및 재무제표인데 우리 결산에 대해서만 따로 배우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회계 순환 과정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죠. 처음에 나와서 보시면 회계 순환 과정 해가지고 기준 회계 처리부터 결산 과정까지 있는데 이거 이미 우리 앞에서 일주일에 걸쳐서 자세하게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앞에서는 좀 힘드셨지만 그래도 그걸 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계 순환 과정 처음에 뭘 파악해요? 거래를 파악해야겠죠? 거래. 거래라 하면 회계상의 거래라 하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가 있는 사건을 거래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용이나 담보나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주문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 자체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없으면 거래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선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반면에 일상생활에선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 거래인 것들 뭐 뭐죠? 분실, 그다음에 화재, 도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니지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를 초래하는 건 다 거래라고 했고 우리가 거래를 파악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기록하기 위해서. 거래를 파악하는 이유는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하는 기술을 뭐라 그랬어요? 분계한다라 그랬죠. 분계. 기록을 분계하는 거예요. 분계. 분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그렇죠?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복식부기의 원리로 우리가 차변과 대변, 거래 판료소를 이용해서 그렇죠? 거래 판료소를 이용해서 차변 요소 중에 하나 이상, 대변 요소 중에 하나 이상을 넣어서 우리가 분계를 만들었어요. 그거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고 그게 이제 뭐다? 복식부기다 그랬죠. 일정한 원리, 복식부기. 복식부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계라는 걸 해요. 어디다가? 분계장에다 그렇죠? 이거는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거래를 그대로 거래 이중성을 이용해서 거래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분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는 회계 처리한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분계하는 그 종이 조각을 전표라고 그랬어요. 전표. 전표. 그래서 우리가 전표 처리한다, 전표 끊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분계한다, 회계 처리한다, 뭐 전표 처리한다, 전표 끊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뭐다?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분계장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래를 그냥 분계만 이렇게 쫙 해놓으면 거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계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줄어들고 잔량이 얼마 남고 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어요? 총계정 원장에다가 뭘 했어요? 전기라는 걸 했잖아요. 전기. 그쵸? 전기가 뭐라 그랬어요? 옮겨 적는 거라 그랬죠? 옮겨 적었잖아요. 어디다가? 총계정 원장에다가. 그쵸?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옮겨 적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분계가 없으면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분계가 없으면 전기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분계를 해야지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거지 분계 없이 전기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아무리 전산화가 이루어져도 분계는 손으로 해야 돼요. 물론 기업이 개발한 뭐 SAP나 뭐 큰 ERP 있죠. 아주 대기업이 하는 ERP는 분계도 자동 분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정형화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자동 분계를 일으키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계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산지금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전기된 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구나라고 읽을 수만 있으면. 하지만 우리 손으로 다 해봤죠. 전기까지. 자, 그러면 기중에는요. 기중이 뭐예요? 기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 기간 중에는 거래가 있으면 분기하고 전기되고 거래가 있으면 분기하고 전기되고. 그렇죠? 수도 없이 반복을 하죠. 수도 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기중에 모든 거래를 다 분기하고 전기해놔요. 그랬다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결국은 유용한 재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즉 재무 보고서, 재무 제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재무 제표가 안 나오죠. 재무 제표를 만드는 절차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 결산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누가 물어봤어요. 야, 결산이 회계에서 결산하는데 결산이 뭐야? 물어보면 뭐예요? 아, 응? 재무제표 만드는 절차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90% 이상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제표 만드는 절차야.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결산이라는 거는 언제 한다? 기중에 있는 모든 분계가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12월 31일 날짜로 하는 게 결산이에요. 12월 31일 결산. 그래서 우리 결산일 그랬잖아요. 결산일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일 보고기간 종료일 회계기간 말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 결산을 하는데 결산 12월 31일이에요. 물론 실질적인 절차는 1월 1일 이후에 한 10일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겠지만 12월 31일자로 이제 하는 게 결산입니다. 재무제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일단 결산분계라는 걸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결산분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산분계, 결산수정분계라고 하기도 하죠. 결산 수정분계라고 하기도 해요. 결산분계, 수정분계, 결산수정분계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수정분계, 결산분계, 결산수정분계 다 같은 말이에요. 언제 한다? 결산을 하는 분계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 그쵸? 우리 결산수정분계 유형해가지고 뭐 있어요? 79페이지 보세요. 결산수정분계 유형 우리 배운 거 많이 있죠? 거기 참조 보세요. 참조.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있죠? 거기 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볼게요.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 이거 안 했어요. 1번 안 했어. 동그라미 2번 소모품의 정리 이것도 안 했어. 이제 할 거야. 3번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의 정리 이것도 안 했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쵸? 1, 2, 3번 다 안 했어요. 4번 법인세 등의 회계 처리 이건 했다. 그쵸? 법인세 등의 회계 처리 했습니다. 우리 선납세금 하면서 어제도 했어요. 그쵸? 법인세 추산액을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으로 차변에 계상하고 선납세금을 자회한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으로 한다. 그 구조가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법인세 추산액이 법인세 비용이 되고요. 대변에 선납세금이 있으면 그걸 빼주고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결산분계라는 거예요. 그 분계가 12월 31일 날 하는 결산분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결산수정분계라는 거. 그런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닌 걸 우리가 배운 걸 지금 쭉 모아 놓은 거예요. 지금. 이미 배운 거를.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 이거 했었죠? 기말에 결산할 때 외화로 표시된 채권과 채무가 만약에 있으면 기말에 결산하고자 했을 때 외화로 주고받을 돈이 있으면 장부에 적혀있는 가액과 기말 환율로 평가한 가액이 뭐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차익을 뭐다? 평가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평가. 조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을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유가증권의 평가 있죠?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은 세무증권과 지분증권인데 우리가 주로 배운 거는 뭐예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있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뭐예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해서 평가한다 그랬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비교해서 평가한다. 공정가액법이라는 걸 쓴다 그랬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간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죠? 지금 또 이래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어서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7번 현금과 부족 계정의 정리. 이것도 결산 때 하는 거죠. 기말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중에 현금의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의 차이가 있을 때 장부상 현금 잔액을 실제에 맞춰주기 위해서 현금을 차변 또는 대변에 적어주고 상대 계정은 모르니까 현금과 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임시에 기록해뒀다가 결산 분계는 뭐가 돼야 돼요? 남아있는 게 있으면 이거 없애주는 게 결산 정리예요. 거기 현금과 부족 계정의 정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중에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한 계정 과목이 이게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없애줘야 된다는 거. 잡이익 또는 잡손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 사실 여기에 또 있지는 않지만 모두 있어야 돼요. 가수금, 가지급금도 있으면 정리해줘야겠죠. 가수금, 가지급금이 있으면 걔도 정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1번이랑 현금과 부족, 가수금, 가지급금 다 임시 계정이잖아요. 우리 재무제표 표시 원칙에서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원칙이 있었죠. 임시 계정은 결산 때 다 정리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뭐예요?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설정. 채권 잔액. 자, 기말의 채권. 우리 채권.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되는 채권은 뭐 있어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대여금. 네 가지 있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과 미수금, 대여금. 두 개 나눠 생각해야 돼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은 매출채권이죠. 얘는 기말에 얘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냈다. 내 채권 다 뭐예요? 기말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돼요. 대손 예상액을 추정해야 돼요. 대손 예상액 추정하는 방법. 채권 잔액 비례법 또는 연령 분석법이 있다고 그랬죠. 둘 다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채권 잔액 비례법은 너무 간단하죠. 채권 잔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해서 대손 예상액을 추정한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대손 예상액 금액만큼 되도록 보충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연령 분석법은 뭐예요? 채권을 연령별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각 연령별로 설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 보충, 전입하기 위해서는요. 뭘 알아야 돼요? 기말 채권 잔액도 알아야 되고 설정률도 알아야 되고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도 알아야 돼요. 맞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설정률만 딱 주어져요. 실전 문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정률만 딱 주어져요.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률은 1%로 한다. 그럼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채권 잔액과 그쵸? 각 채권의 잔액과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찾아서 구하시면 돼요. 보충할 금액을. 대손 충당금의 설정 분기였어요. 하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말에 전임 직원이 일시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의 금액을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그러고 이 퇴직금 추계액이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적으로 설정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분계는 하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에서는 이 통장이 누가 운영하고 수익과 비용을 책임진다 그랬어요? 기업이죠,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여금을 납입했을 때 그때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해서 부채 마이너스로 표시해주고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의무는 기여금을 납입했을 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퇴직급여 그다음에 현금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끝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알아두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의 상각도 포함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은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자산이죠. 그렇죠?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니까 그 사용 기간에 걸쳐가지고 기간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감가상각 또는 상각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있었죠.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상품거래 정리 매출원가. 매출원가 우리 아까도 했잖아요. 그렇죠? 매출원가. 기초 재고에 단기 매입액, 단기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고로 뺀 걸 매출원가라고 한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변에 상품이 빠지고 차변에 매출원가 이렇게 분계가
한 방에 되는 거예요. 기중에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매출원가 분계는 기말에 한 방에 한다는 거. 그쵸? 그쵸? 한 방에. 그 다음에 12번 유동성 대체는 뭐예요? 유동성 대체. 우리가 장기 차입금 같이 비유동 부채가 있었는데 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를 드는 게 이제 비유동 부채예요. 태어날 때는 비유동이었어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내년에 갚아야 돼. 유동 부채로 분류하고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겠죠. 장기 차입금에서 빼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써준다라고 했어요. 이건 부채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산도 예를 들어서 너 뭐 1년 이상 사용 예상됐다가 내년에 팔 거야. 그런 유동성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비유동 기준에 맞춰가지고 유동비유동 기준에 맞춰가지고 즉 1년 안에 현금화되거나 갚아야 되면 비유동이었다가도 유동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유동이었다가도요. 1년 이상 사용이 제한됐 보통 예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죠? 사용이 제한됐어. 3년 동안. 그러면은 그거는 묶이잖아요. 그럼 유동에서 비유동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동성 대체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1, 2, 3번을 제외한 조금 이따 설명할 1, 2,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말 수정 분계 배운 것들을 다 정리해 본 거예요. 우리가 배운 기말 수정 분계. 이게 이거죠. 기말 수정 분계죠. 그러니까 결산 절차에 한다는 거예요. 12월 31일 외화 평가하고 뭐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다 이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계라는 게 이제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뭐 굳이 회계 순환 과정에서 하자면 분계 결산 분계 하기 전에 이 기중에 들어간 분계들이 다 올바르게 전기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랬죠. 시산표 TB라고 하죠. TB. 얘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때나 만들어 보는 시험 삼아서 대차, 차대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표를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만든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만드는데 수업 목적에서는요. 수정 분계 전에 만든다 그래서 얘를 부르기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부르고요. 만들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라는 의미였지만 시험에서는요. 수정 전 시산표를 주는 이유는요. 뭐다? 결산 수정 분계 하기 전에 잔액을 주기 위한 수정 분계 전에 잔액을 주기 위한 목표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아까 대손 충당금 같은 거 설정할 때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말 채권 잔액. 그 다음에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을 알아야지 추가로 얼마 할지 알 수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예를 들어 퇴직급여 추계액이 10만 원이야.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는지 알아야지 추가적으로 얼마 더 있는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얼마 있는지 알라고 할 때 문제를 수정전 시산표다 문제에서 다음은 수정전 시산표의 일부이다 뭐 이렇게 주던지 아니면 실무 문제에서 여러분이 수정전 시산표로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가서 확인한다고. 메뉴는 이제 우리가 도전하면서 찾으면 되는 거고 응? 어디 들어가면 됩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 여러분 가가지고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수정전 시산표예요. 결산 수정 분계하면 분계 들어가고 전기도 돼요. 전기도 되는 거예요. 여기 생략이 돼 있지만 분계 들어가 무조건 전기가 되는 거예요. 전기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또? 시산표 또 만들어 보죠. 시산표 또 만들어 봐요.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수정 분계 후 시산표를 만들어 봐요. 분계 들어갔으니까. 결산 손목이 한두 개겠어요? 아니죠. 많아요. 회사가 크면 클수록 결산 분계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우리가 지금 배울 것만 12개인데 최소. 됐죠? 그럼 뭐야? 이제 분계까지 다 들어갔죠? 중요한 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마감해야겠죠. 모든 분계가 다 들어갔으니까 장부를 마감해야지 우리가 잔액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감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장부를 더 이상 못 적게 클로즈 닫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클로징이 결산 절차를 클로징이라 그래. 클로징. 결산. 클로징 결산.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는요.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잔액을 0으로.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순서는요. 손익계산서 계정 즉 수익과 비용부터 마감을 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한다 그랬어요. 수익과 비용 계정과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요. 아주 태생부터 다른 거예요. 그렇죠? 크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으면 손익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손익계정은 올해의 손익, 수익과 비용을 집계해서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고 나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어떻게 한다? 0부터 다시 시작한다. 반면에 재무상태표 계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넘어간다 그랬어요. 2월, 12월 31일 잔액은 그 다음에 1월 1일 잔액과 항상 일치해요. 왜?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 말, 작년 말, 즉 작년 12월 31일 잔액은 뭐랑 항상 일치한다? 단기 초, 기초 1월 1일의 잔액과 일치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올해 말 잔액은 내년 초 잔액과 일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거는요. 끊임없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간별 보고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회계기간 1년 넘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뚝뚝 끊어주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딱딱 끊어주다 보니까 얘가 12월 31일 시점에 잔액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12월 31일 잔액으로. 원래 얘는 그냥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애야. 근데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 따라서 회계기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얘를 뚝뚝뚝 1년에 한 번씩 끊다 보니까 일정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점이 12월 31일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1월 1일과 12월 31일이면 이게 회계 기간이면 손익계산서는 이 기간, 그렇죠? 내용상태표는 이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12월 30일 계산하고 나면 잔액이 결국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손익계산서에는 손익이 표시되는데 마감할 때는요. 손익계산서는 결국은 기간의 개념이니까 수익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다 어떻게 모아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에 모아놨다가 거기서 수익과 비용을 한눈에 비교해서 그렇죠? 이익 또는 손실이 나면 걔는 이익이 났다 그러면 걔는 어디로 간다? 자본으로 가서 자본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자본을 손실이 나면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방향. 결국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서 이익이나 손실을 구성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손익계산서로 가죠. 그러면 걔는 결국은 이익이나 손실을 구성하게 되겠죠. 단기순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되겠죠. 그럼 걔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가? 이익잉여금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익잉여금. 자본의 이익잉여금 흘러 들어가죠. 근데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이 누구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이익잉여금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타 포괄손이 누구에게 그냥 남게 되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어쨌든 손익계산 항목은 끝에는 결국은 어디로 간다? 자본으로 갑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익 또는 손실이 나면은 자본으로 흘러보내면 되는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그냥 2월 시켜서 마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는 게 그땐 좀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재무상태표 계정은 2월 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다음에 0부터 시작되는구나 그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안 적었네? 마감에 한다고 그랬죠. 마감 절차 지금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이 다르다. 자, 마감까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장부에서는 적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이제 우리의 꼴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 작성은 쉽죠. 잔액을 다 찾았으니까 잔액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뭘 배운 거예요? 재무제표의 표시 공시 원칙 있었죠?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의 표시 공시 원칙, 유동성 배열법, 그쵸?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유동 비유동 구분하고 구분 표시했죠? 이거를 유동 비유동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구분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잉여금도 구분 표시했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즉 주주와의 거래와 손익거래는 구분했죠?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이에요. 주주와의 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는 걸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이라고 그래요.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원칙 뭐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그다음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그 다음에 뭐 총액주의,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기준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한 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중의 거래부터 회계순환 과정의 재무제표 작성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의 의의와 회계순환 과정을 다시 한번 다 복습을 해봤고요. 79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회계순환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결산이란 나와 있는데 뭐 쭉 읽어보시면 돼요. 2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뭐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산 수정분계도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결산 수정분계 유형해가지고 돼 있는데 1, 2, 3번은 지금부터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 자, 이건데요. 우리가 결산 앞에서 한 것도 다 중요한 건데 지금 얘가 지금 어디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 1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해요. 저랑 같이 얘기 좀 해봐야 돼요. 같이 얘기 좀 해봐.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 일단 별표를 빵 쳐도 돼요. 중요해요.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 수익비용 계정을 정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수익비용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비용. 손익계산서잖아요. 손익계산서 하면 딱 떠오르는 주의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발생주의. 그렇죠? 발생주의.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라고 했지만 발생주의는 손익계산서에 좀 더 어울리는 개념이에요. 수익과 비용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 계산한다. 발생주의. 발생주의가 우리가 회계는 발생주의인데 발생주의 우리가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의 좀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현금주의.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 나가면 지출인데 우리 회계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이게 발생주의인데요. 만약에 기중에 결산 절차를 하다가 결산 절차를 하는데 만약에 기중에 혹시라도 현금주의로 처리된 게 있으면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발생주의로 다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혹시라도 기중에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게 있으면 발생주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예요. 네? 혹시라도 현금주의로 처리된 게 있으면 뭘로? 발생주의로 바꿔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발생주의는요 개념적으로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발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연과 발생. 그러니까 발생주의를 좀 쪼개보면 이연과 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발생주의는 수익 비용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수익의 이연과 비용의 이연,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와 두 가지, 2x2니까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연과 발생이고 수익과 비용 각각에 있으니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네 가지 경우인데요. 이게 여러분 발생주의 그 수익 비용 계정의 정리가 중요한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헷갈려. 그게 어려운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데 처음에 그냥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냥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헷갈리는 거. 근데 잘 정리하면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 잘 정리해 놓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서 헷갈릴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볼게요.
왜냐하면 4개가 나와서 그래. 한꺼번에 4개가. 계정 과목이 4개가 나와. 자, 제가 계정 과목을 적어 드릴 거예요. 파란색으로 적으면 자산이고요. 빨간색으로 적으면 부채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자산 계정 2개, 부채 계정 2개가 나와요. 4개. 볼게요. 자, 수익의 이연. 수익을 이연한다. 수익을 이용한다. 수익을 이용한다. 얘는 계정 과목이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요. 비용을 이연한다. 비용을 이용한다. 이용한다.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요. 선급 비용. 자,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요. 비지급 비용 이렇게 나와요. 자, 4가지 계정 과목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여러분.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주의할 거는요. 잘 보세요. 주의할 거. 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들어갔지만 얘는 절대로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부터 헷갈리면 뭐 완전 망해요. 이거는 다 부채 아니면 자본 계정이에요. 여기 선급 비용과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이고요. 자산. 네? 자산.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계정이 요 수익과 비용이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빨간색은 부채고요. 선급 비용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그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연에는 뭐가 붙었어요, 지금? 선자가 붙었죠, 선. 이연은 선수수익, 선급비용. 그러니까 이연의 개념은 선자예요, 선자. 선수수익, 선급비용. 발생은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자가 붙어요. 그죠?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얘기고요. 미리 지급한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직 못 받은 수익이고요. 이거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개념 4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씩 이제 한 바닥 적고 2바닥 적을 거예요. 여러분 필기 하실 분 하시는데 그 설명은요. 여러분 필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찍으시면 되고요. 거기 80페이지에 선급 비용 잘 보세요. 괄호 1번이 뭐예요? 선급 비용이죠? 그 밑에 뭐 있어요? 선수 수익 있죠? 옆에 미지급 비용 있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미수 수익 있죠? 4가지가 있고요. 똑같은 걸 여기다 할 거예요. 하는데 책에 다 설명을 제가 해놨으니까 일단 설명 집중하시고 적는 게 좀 느리시다 그러면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다시 적어놨으니까 필기에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으세요. 4가지 계정 과목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2연부터 설명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2연부터 할게요. 2연부터. 저희 지금 반에는요. 2급 수업을 듣고 오신 분이 있고 바로 처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2급 수업을 듣고 오신 분은 조금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면 편해. 처음 듣는 분은 조금 처음 듣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헷갈릴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회계는요. 무조건 처음 하는 사람보다 2번째 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건 100% 확신합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시간을 들였냐의 문제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선급 비용부터 볼게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 자, 여러분 적어 놓은 거에 보고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선급 비용. 무슨 색이에요? 선급 비용은. 파란색이죠?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 볼게요. 1번. 시가. 자,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적으면 자산입니다. 자산, 선급 비용. 사례를 가지고 볼게요. 사례. 사례.
거기 사례 똑같은 거 해볼게요. 뭐 무슨 사례가 어떻게 나왔지? 사례 거기 보시면요. 2001년 9월 1일 1년분 화재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2001년 9월 1일 1년분 화재 보험료 얼마? 12,000원 현금 납부. 자, 그럼 분계를 바로 해볼까요? 2001년 9월 1일이에요. 기중에 화재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러면 얼마? 현금 얼마? 12,000원이죠. 현금 12,000원. 그리고 차변엔 뭐예요? 보험료죠. 그렇죠? 보험료. 색깔이 보험료 노란색으로 비용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제가 좋아한다 그래서 보험료 얼마? 12,000원.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냥 돈 냈으니까 보험료 처리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2001년 12월 31일 무슨 날이에요? 결산일이죠. 결산일 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비용 계정 중에 혹시라도 현금주의로 처리한 게 있으면 뭘로 바꿔야 돼요? 발생주의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9월 1일 날 보험료가 12,000원 나갔네? 그쵸? 근데 이거 12,000원 1년치 보험료잖아. 맞죠? 1년치 보험료란 말이에요. 1년치 보험료. 그러니까 1년치 보험료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언제? 9월 1일 날 보험료 지급했죠. 보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8월 31일까지라는 거예요. 그쵸? 보험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올해는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그건 언제예요? 이때 지금 손익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몇 개월 지났어요? 9, 10, 11, 12 넉 달이죠. 넉 달이 전체 보험 기간 중에 올해분이고 내년은 8개월 내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손익계산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넉 달치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생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험은 이때 자 보세요. 2001년도 2001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년치 보험료 얼마? 12,000원에서 전체 이게 1년치니까 12달이잖아요. 월로 하면. 올해 보험료 2001년도 보험료는 언제 얼마큼이에요? 4개월이잖아. 그러니까 4개월치 즉 얼마? 4,000원만큼만 올해 보험료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2002년도 내년은요. 전체 보험료 12,000원 중에서 1년치 보험료 12,000원 중에서 12달분의 몇 달? 8개월 즉 4개월 나머지 8개월인 8,000원은 내년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올해 비용은 얼마? 자,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올해 비용은 얼마? 올해 2001년도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2001년도. 2001년도 비용 얼마가 돼야 돼요? 4,000원. 내년 비용은 8,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올해 보험료, 내년 보험료예요. 그렇죠? 그럼 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봐야 돼.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손익계산서에. 시산표에 딱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로 돼 있어요. 12,000원 돼 있죠. 이거는 잘못돼 있죠. 그럼 얼마로 바꿔줘야 된다? 4,000원으로 바꿔줘야 돼. 올해 보험료를.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2분기가 손익결산 정리분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까야 돼요? 늘려야 돼요? 까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보험료를 까야 되는 거예요. 왜? 4,000원이 내가 원하는 거고 지금 얼마 돼 있으니까. 12,000원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올해 보험료 4,000원이고 손익계산서에 돼 있는 건 12,000원이니까 이걸 조정해 줘야 된다고요.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에 보험료 얼마? 얼마? 그렇죠. 8,000원. 왜 8,000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얼마고? 4,000원이고 현재 돼 있는 거는 12,000원이고 그러니까 4,000원을 만들어 주려면 8,000원은 잡아 까줘야 된다고요. 내년치만큼 더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잡아 까주고 이거는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죠? 내년 거니까 내년에 쓰기 위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에다가 8,000원을 짱 박아두는 거예요. 네? 짱 박아둔다고. 빼서 짱 박아둔다고요. 그럼 얘는 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내년에 넘어갈 수 있죠? 2월 돼서 넘어가잖아요. 넘어간다고요. 넘어가서 내년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쓰면 돼요? 내년에 2002년 8월 31일 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급보험료를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을 꺼냈으면 되겠죠? 8,000원 꺼내서 까고 얘는 뭐가 된다? 보험료 비용 처리하면요. 깔끔하게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2001년이에요. 여기까지가 2001년 보험료 얼마예요? 눈으로 보세요. 얼마예요? 12,000원에서 8,000원 뺀 4,000원 됐죠? 2002년 보험료 얼마예요? 8,000원 됐잖아요. 기중에 현금 처리한 거, 현금주의로 처리한 거를 지금 맞춰주면서 선급병에 짱 박아놨다가 내년에 빼서 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선급비용은 뭐다? 내년에 차기죠.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올해 비용이 아니라 내년 비용이야. 그러면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선급비용에 짱 박아놨다가 보험료 짱 박아놨다가 내년에 빼서 쓰는 거예요. 됐죠? 이게 어렵진 않잖아. 이걸 4개 하는 거예요. 방향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개념이 이게 다예요. 됐죠? 자, 볼게요. 선급 비용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계속 얘기해야 돼. 제가 왜 계속 물어보냐면요. 헷갈린다 그랬잖아. 헷갈리는 거를 이기는 방법은요. 계속 얘기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대답하시라고. 선급 비용 말고 수익이에요. 수익. 무슨 색이에요, 지금? 빨간색이죠? 부채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어디 나왔어요, 지금? 자산이죠? 선급 비용은 차변에 나왔다가 대변으로 사라졌잖아요.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으로 감소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선급 비용은 반대로 돼요. 선수 수익은 이거 반대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도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거 해야겠죠. 2001년 9월 1일 1년분 임대료 해볼까요? 1년분 임대료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을 현금 수령했다. 1년분 임대료를 9월 1일 날 한꺼번에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적는 건 나중에 적어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면서 눈으로 익히세요. 9월 1일에 1년분 임대료를 수령했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 12,000원이고요. 뭘 받았어요? 임대료 받았잖아. 임대료. 얘도 노란색으로 할게요. 수익입니다. 임대료 얼마? 12,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일단 기중에는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12월 31일 결산일이죠. 결산일 할 때 혹시나 기중에 현금주의로 처리된 게 있으면 발생주의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봤더니 기중에 받은 12,000원 이거 싹 다 뭐예요? 임대료 지금 수익 계정에 넣어놨죠. 그러면 이 수익 계정 이 임대료 12,000원 중에서는 올해 수익도 있지만 내년 수익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수익도 있지만 내년 것도 있단 말이야. 그 올해 수익과 내년 수익 지금 걸쳐 있잖아요. 9월 1일부터 이렇게 지금. 올해 수익과 내년 수익을 구별해 줘야 돼요. 이 발생과 이연 요 문제에서 핵심은요. 올해 수익이 얼마, 이거 금액이 얼마 이거 구분해 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올해 얼마, 내년 얼마. 요것만 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요거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 구하는 게. 볼게요. 똑같은 거지만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고 12월 31일이에요. 자, 기간이 노란색으로 했나? 기간을 볼까요? 언제? 9월 1일부터 8월 31일이 뭐예요? 임대 기간이죠. 임대 기간인데 올해는 우리는 여기 요 2001년에 대한 임대 수익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즉 몇 개월치. 9, 10, 11, 12. 이거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9, 10, 11, 12. 4개월. 손으로 안 하면 틀려요. 회계사도 손가락으로 해요. 이렇게. 다 센다고요. 9월 1일이잖아. 그렇죠? 9월 1일. 9월 달 포함해서. 그리고 얘는 8개월이에요. 즉 간단하지만 그래도 써볼게요. 2001년은 전체 임대료 얼마? 12,000원 중에서 12달분의 몇 달? 4개월이고 즉 4,000원이고요. 그렇죠? 2002년분은요. 전체 임대료 12,000원 중에 1년치 중에서 몇 개월? 8개월이잖아. 내년 거는 내년 거. 8개월. 즉 8,000원이에요. 이거는 간단한 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를 정확히 구해야지 여러분이 결산 분개를 할 수 있어요. 올해 4,000원, 내년 8,000원. 그렇죠? 근데 올해 얼마 돼 있어요? 12,000원 돼 있죠. 너무 많죠? 잡아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 까야 돼. 임대료를 잡아 깔려면 수익이 감소시키려면 반대쪽으로 오면 돼요.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반대쪽에서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그래서 임대료가 어디 오는 거예요? 차변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험료가 결산분개만 놓고 보면 보험료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대변에 와 있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비용은 자기 차변에서 증가하지만 정리할 때는 대변에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는 수익이지만 결산 정리할 때는 기준이 너무 많으니까 감소시켜줘야 된다. 감소. 그러니까 차변에 올 수도 있어요. 없애주려면. 왜? 너무 많으니까. 임대료 얼마? 얼마예요? 4,000원에 8,000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얼마? 4,000원. 손익계산서에 얼마? 12,000원. 얼마 빼야 돼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다시 12,000원에 지금 계산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얼마? 4,000원. 그럼 얼마를 빼줘야 돼요? 8,000원이죠. 저희 진짜 저희 아들도 할 수 있어요. 12,000원 내가 원하는 건 4,000원. 지금 12,000원 있어요. 얼마 빼줘야 돼요? 8,000원. 아니 이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4,000원이면 이걸 보고 금액을 정해야 된다니까. 8,000원을 까줘야 됐죠. 이건 내년 거니까. 여기 내년치 8,000원만큼 더해져 있잖아요. 까야 돼. 그리고 나서 깠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뭐 적게 있어야겠죠? 이거 내년 거잖아. 내년에 써야겠죠? 이원시키려면 어디다 짱 박아놔야 돼요? 선수 미리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에 8,000원을 짱 박아놔야 돼요. 미리 받은 수익이잖아요. 미리 받은 임대료. 미리 받은 임대료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는 부채예요. 내년에 써야 되니까. 올해 건 아닌데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내년에 2002년 8월 31일 되면요. 자연스럽게 얘를 빼가지고 자연스럽게 뽑아서 쓰면 되겠죠? 선수 수익 8,000원. 그렇죠? 임대료 8,000원 뽑아 쓰면 돼요.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 부채예요. 부채 증가, 부채 감소.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로 되는지 볼까요? 2001년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 위에 두 개 분개만 보면 되겠죠. 이 두 개 분개 봤을 때 임대료 얼마 계산됐어요? 수익 4,000원 계산됐죠? 2000 다음에는요. 8,000원 됐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렇죠? 쪼개졌잖아. 이걸 안 했으면 그냥 12,000원 돼가지고 이게 여기 다 그냥 다 들어갔을 텐데 얘를 빼면서 짱 박아두고 빼면서 수익 처리했죠. 요것도 볼까요? 현금 지급했을 때 비용 처리했는데 올해 보니까 이거 내년 거까지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내년 거를 뽑아내면서 선급 비용에 잠깐 짱 박아 놓다가 미리 낸 비용이니까 뭔가 기분 좋잖아. 느낌도 조금 들어가야 돼. 선급 비용이에요.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 미리 낸 비용.
쌍방을 갖다가 빼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선수 수익은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약간 피를 느껴보세요.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이야. 찝찝하죠? 부채예요. 부채. 하여튼 수단 방법으로 가리지 말고 구분하셔야 돼요. 선급 비용 자산, 선수 수익, 부채. 됐나요? 됐죠? 잠깐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선수 수익은 차기, 차기에 해당하는 뭐요? 수익, 수익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쵸? 됐어요. 찍으세요 이제.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연이에요? 발생이에요? 이연이죠? 이연. 선자가 들어가는 건 이연이라고 그랬어요. 발생해 볼게요. 발생. 자, 발생. 어, 뭐 붙어 있어요? 미수 수익 붙어 있어요? 미지급 비용 붙어 있어요? 네,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자산이게요? 부채게요?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예요.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렇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빨리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지급 비용 볼게요. 미지급 비용 예를 볼게요. 거기 사례를 볼게요. 2001년 마찬가지로 9월 1일에 만기 1년으로 10만 원을 차입했어요. 현금 차입했다고 할게요. 차입하고 이자율 이자는 12%로 연이자율입니다. 연이자율 12%로 하고 이자는 후급하면 돼. 후급이 뭐냐면요. 원금 1년 뒤에 만기 갚을 때 이자 주겠다는 얘기예요. 후급 나중에 주겠다. 이해되세요? 이자는 나중에 주겠다. 1년 뒤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1년 만기 1년으로 10만 원 빌리고 이자 12% 해볼까요? 2001년 9월 1일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원금 주고받는 차입하고 뭐 갚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이자에 대해서만 논해 볼게요. 이자. 원금 주고받는 거는 주고받으면 되니까 이자에 대해서만 지금 보는 거예요. 이자. 자, 이자는 후급하기로 했으니까 2001년 9월 1일 날 이자 주고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나중에 후급이라는 게 1년 뒤에 주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1년 뒤에, 1년 뒤에. 그러니까 돈 빌릴 때는 원금은 주고받지만 이자는 없어요. 그렇죠? 이자 분개 안 한다고. 자, 12월 31일 날 뭐예요? 결산일이죠? 결산일 가서 딱 봤더니 혹시라도
발생주의로 처리되지 않은 게 있나 봤더니 있는 거야. 뭐예요?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2001년, 2002년인데 돈 빌렸죠? 언제 빌렸어요? 9월 1일 날 빌렸잖아. 돈을 이때 빌렸잖아요. 그렇죠? 돈을 9월 1일 날 빌렸고 내년 8월 30일 만기 1년이니까 이때 갚아야겠죠. 돈을 빌렸어요. 1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빌리는 순간부터 갚는 날까지 즉 1년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죠. 발생하죠, 이자가. 이자가 발생해요. 내가 지급할 이자가 발생하는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이자 비용이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없죠. 이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12월 31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몇 개월, 4개월치 돈 썼어요, 안 썼어요? 빌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다만 돈을 언제 주기로 했어요? 1년 뒤에 주기로 했어요. 한꺼번에. 하루하루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개월이나 이자가 발생했지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장부에는 적혀 있어요, 없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다고. 그리고 내년에 8개월치 이자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죠?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2001년에 이자 얼마 발생한 거예요? 원금 10만 원에 이자율 얼마예요? 12%죠? 12,000원이죠? 12,000원이 뭐예요? 1년치 이자예요? 1년치 이자예요? 1년치 이자인데 올해는 12달분에 몇 달이에요? 4개월 발생했잖아. 이자가. 썼으니까. 얼마예요? 4,000원이랑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2002년 이자는 얼마일까요? 10만 원에 12% 1년치 이자죠? 12달분에 몇 개월? 8개월. 8,000원에 이자가 내년치 이자예요. 그러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는 거. 그럼 올해 이자 발생한 거 얼마예요? 8,000원이죠? 4,000원이잖아요. 4,000원 발생했죠? 발생했죠? 장부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비용으로. 이자 비용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새로 잡아줘야겠죠. 아까는 보험료는 많아가지고 뺐죠. 임대료도 많아가지고 뽑아냈잖아요. 이거는 안 잡았으니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연과 발생의 차이는 이거. 이건 발생했으나 없으니까 잡아준다고요. 아까는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으로 넘겨주는 거였고 지금 없으니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 비용 잡아야겠죠. 비용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이자 비용 얼마 잡아야 돼요? 4,000원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내년 거를 뺐지만 이거는 안 잡았으니까 올해 거를 4,000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잡아주고 현금 나간 게 아니잖아. 현금 나갔으면 이자 비용 잡으면 되지만 현금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에다가 쌍박아 두자라는 거예요. 쌍박아 두고 어떻게 한다? 내년에 쓰면 되겠죠. 자, 내년 분기 한번 볼게요. 2001년 8월 30일에 잘 보세요, 이거. 내년 분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8월 31일에 뭐 지급해요? 이자 지급하죠? 이자 지급하잖아요. 얼마 나가요, 현금이? 얼마 나가요? 12,000원 나가요. 이때 한꺼번에 주긴 했잖아. 12,000원 나가고 12,000원 나가고 뭐 있어요? 미지급 비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애줘야겠지. 미지급 비용을 얼마 적혀 있어요? 4,000원 적혀 있으니까 까고 차액이 자연스럽게 얼마예요? 8,000원이지.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 되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올해 2001년 이자 비용 얼마? 4,000원 잡혔죠? 내년 비용 8,000원 잡혔죠? 누가 이랬어요? 누가 이러긴 안 잡혔으니까 만든 거예요. 잡아준 거라고요. 얘는 미지급 비용 부채죠. 부채 대변에 나왔다가 차변으로 하는 미지급 비용이 느낌만 봐도 미지급 비용 뭔가 부채스럽잖아요.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미지급 비용 발생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미수수익이에요. 미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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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수익.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얘는 똑같죠? 사례 2001년 9월 1일에 만기 1년으로 10만 원을 이번에 빌려주면 되겠죠? 빌려주고 12% 이자 주기로 하고요. 이자는
후취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받겠대. 나중에 받겠대. 나중에 받겠대. 바로 해볼까요? 2001년 9월 1일 이때는 이자가 원금 분기는 안 하는 거예요. 원금 분기 안 하고 이자만 지금 보는 거예요. 이자 안 주고 받죠? 후취하기로 했으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자 분기는 없어요. 자, 12월 31일 2001년 12월 31일 가서 봤더니 12월 31일 가서 봤더니 자, 올해 보니까 9월 1일에 1년 만기로 돈을 빌려줬어. 근데 올해 봤더니 올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올해 봤더니 4개월 동안이나 이자를 안 받고 있었네. 이자 계산이 안 됐네. 내년은 8개월이고. 그렇죠. 그럼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 하면서 계산해 보면 2001년에는 10만 원의 원금에 1년 이자 12%, 12달분의 올해 며칠? 몇 달? 4개월이죠. 4개월이 4천 원의 이자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년 2002년은요. 10만 원에 12% 1년 이자에 12달분의 몇 개월? 8개월 나머지 8개월에 8천 원의 이자 수익이 돼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안 적었어요. 돈을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현금주의에서는 안 받았으면 없잖아요. 근데 발생주의에서는 발생했다 이게야. 발생했다. 그렇죠? 4천 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야지. 그렇죠? 봐봐야지. 자, 이자 수익 차변 대변. 이자 수익 잡는 거예요. 아까 선수 수익 선급 비용은 뭐예요? 까는 거였지만 이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대변에 4천 원 나오는 거예요. 자, 뭘 알 수 있어요? 아까부터. 지금 이자 수익,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할 때요. 제가 이런 계정 과목부터 했어요? 아니면 수익 비용부터 먼저 정리했어요? 수익 지금 분계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부터 정리를 해주고 반대 계정에 적어줘야지.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 분계할 수가 없어요. 헷갈려서. 수익 비용부터 정리를 해주고 상대 계정을 적어주는 거라고요. 이자 수익이 없으니까 잡아줬잖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이 얘는 뭐다? 미수 수익이구나. 아직 못 받은 수익이구나. 아직 못 받은 이자 미수 수익이구나. 4천 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지 논리대로 되는 거라고요. 수익 비용부터 적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은 지금 잡아주는 거. 아까는 빼주는 거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2002년 8월 30일에 이자 주고받죠? 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현금 얼마 받아요? 통으로 12,000원 다 받겠죠? 근데 미수수익 있었죠? 미수수익 계산한 거 있잖아. 이거 까야지 이제. 이거는 감소입니다. 미수수익 얼마? 4,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자 수익을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8,000원이 계산이 되면서 2001년 4,000원, 2002년 8,000원 쪼개지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선수 미지급 비용은 단기 뭐예요? 단기 발생한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수 수익은 단기 발생한 수익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이거예요. 이거 쪼개는 거 이거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찍으세요. 되셨나요? 자, 정리하고 좀 쉴게요. 그래서 8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82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 이해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습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쵸? 연습하는 일만 남았어요.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좀 힘든데 연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연과 발생이고요. 이연은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발생은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연은 선자가 나오고 수익과 비용, 미지급은 발생은 미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쉬었다가 이제 필수 분계 연습할 건데요. 여러분이 거래를 보면요. 이게 처음에 판단해야 되는 거는요. 이게 이연에 해당하는 건지 발생에 해당하는 건지, 즉 이연 너무 오래 많아서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건지, 즉 올해에서 빼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안 잡아서 새로 잡아줘야 되는 건지 그거 판단하시고 금액을 정해서 결산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걸 연습해 볼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